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1팀 이유정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커머스 업종의 사업주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광고 운영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업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이커머스와 DB 업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커머스는 대개 B2C로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용품이나 주얼리 등이 있죠. DB 업종은 광고를 통해 대량으로 주문을 받거나 문의를 남겨야 하는 업종으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창업 또는 렌탈 업종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중에서 제가 반려동물 용품 사업주라고 가정해보고 내 상황에 맞춘 디지털 광고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용품의 시장 현황부터 봐야겠죠.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에 1조 9천억 원을 시작으로 점점 규모가 확대돼서 2027년에는 6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이 2010년 17년 4%에서 20년엔 27.7%로 늘어났는데요. 최근에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인 펫팸족이라는 단어도 생겨나면서 반려동물 시장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파악했는데 수많은 온라인 광고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나에게 적절한 방법인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현재 제 상황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고 중에 네이버 검색 광고인 파워링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매체를 활용해 본 적은 전혀 없는데요. 현재 검색 광고의 로아스는 150% 정도 나오고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내 제품과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 상품의 주 타겟이 잘 사용하고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매체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상품과 자사를 더 알리기 위해서 노출을 극대화하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짜야겠죠. 따라서 저의 구체적인 목표는 로아스 300% 그리고 노출 극대화로 포커스 할게요. 그리고 곧 이게 저의 KPI가 되겠죠. KPI는 정했는데 어떤 매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찾는지 봤더니 포털 검색, 동물병원,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순서네요. 그리고 내 상품의 주 타겟이 2030 여성이니까 제가 사업주라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은 SA 검색 광고, 블로그 커뮤니티는 바이럴, 그리고 주 타겟인 2030 여성이 잘 사용하는 SNS의 스폰서 광고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세팅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럼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 소비자의 구매 동선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상품을 고려한 다음에 구매를 유도해야죠. 먼저 신생기업으로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노출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중 네이버 검색 광고와 SNS 광고가 그 역할을 할 텐데요. 검색 광고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장난감을 검색했는데 내 홈페이지와 상품이 보일 수 있도록 노출시킬 수 있고, SNS 스폰서 광고는 피드를 넘기면서 보이는 스폰서 광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로 연동되는 랜딩 페이지를 설정해서 광고비 대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고려할 때 우리는 검색부터 하잖아요. 땡땡땡 강아지 장난감, 이렇게 자사명이 들어간 키워드로 검색해서 후기를 찾아보는 소비자가 증가할 겁니다. 그럼 이때 자사 상품의 후기 관련 컨텐츠를 검색 결과로 다양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이 상품이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의 인식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제품의 실사용 후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전환율도 점점 개선되기 시작할 텐데요. 이후 SNS 리타게팅으로 내 제품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노출시켜서 이 제품에 관심이 있었죠? 하고 다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소위 알림 기능처럼 활용할 수 있고, 내 상품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 또는 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이탈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50, 40, 10%의 비중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생기업이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키고 알리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SNS 스폰서 광고를 50%, 네이버 검색 광고를 40%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타겟이 SNS를 사용할 때, 그리고 키워드 검색 시 우리 상품이 노출될 수 있게 비중을 두면 노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자사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또는 후기성의 컨텐츠들은 약 10%의 비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실행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앞선 광고 운영 전략은 사업의 업종, 내부 상황, 주요 타겟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했는데 계획대로 광고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과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꾸준히 소재도 발굴해서 광고에 적용시켜야 하죠. 이렇게 생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들고 더 나은 퍼포먼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광고를 장기적으로 최적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춘 마케팅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